자, 6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키가 질문이다. 그런데 그 답이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숨겨진 것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드러나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죄지면서 이게 나타난 것들이 다 이제 가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인간은 그것들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찾는 이제 역사가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찾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뭐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질문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질문에 의해서 사람이 어떻게 새처럼 날아다닐 수 없을까? 뭐 이런 질문. 달나라를 보면서 저기 어떻게 갈 수 없을까? 뭐 이런 거. 오늘보다 내 삶을 좀 더 바꿔볼 수 없을까? 뭐 이런 질문. 이런 것들을 다른 용도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불편한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이를 좀 개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질문들이 결국 이제 모든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알고 싶은 것, 찾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질문을 해라. 나쁜 질문을 하면 나쁜 답이 나올 것이고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이 나올 것이다. 어떤 부분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가? 경제에 대한 날씨인가? 인간인가? 더 발전하고 싶은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어떤 일의 원인을 알고 싶은가? 옳고 그름을 알고 싶은가? 나에 대한 평가를 알고 싶은가? 가족 관계를 알고 싶은가? 내면의 세계를 알고 싶은가? 정치인가, 과학인가, 철학인가, 윤리와 도덕인가, 창의력인가,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하게 하고 싶은가, 돈을 더 잘 벌고 싶은가, 삶의 가치인가, 싸우고 싶은가, 화목하고 싶은가, 성공하고 싶은가, 실패하고 싶은가, 행복하고 싶은가, 불행하고 싶은가, 불행한 원인을 알고 싶은가, 과거를 알고 싶은가, 미래를 알고 싶은가, 삶을 바꿔보고 싶은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찾고 싶은가, 뭘 알고 싶은가? 알고 싶은 일에 대해 질문하면 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올바른 대답을 듣고 싶다면 먼저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한다. 일단 물음표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답은 반드시 찾아지게 마련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인간이 지난 최고의 탁월함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질문하는 능력이다. 자, 질문의 의미와 중요성들을 이제 질문법을 다룬 사람들의 책을 좀 보면서 써놨습니다. 첫째, 질문하는 힘의 저자 권기현 씨가 소개하는 질문의 의미와 중요성. 변화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질문은 답을 찾아낸다.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소크라테스는 삼파가 아이를 낳을 때 산모를 돕듯 스승은 제자들이 진리를 깨닫게끔 삼파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이를 낳는 사람은 산모이고 산파는 보조할 뿐이듯 스승은 제자에게 정해진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삼파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를 이제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이제 삼파술은 알고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어도 그가 스스로 그걸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설교도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막 설교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던져주면, 그렇다고 앞에 앉은 사람한테 막 무한하게 질문을 하면 시험 들어서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로 대중적 질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분위기가 좀 썰렁하면은 이제 그런 질문을 저는 자주 해요.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네, 그런 질문. 그 다음에 질문이 실행해 보신 분? 실행해 보신 분? 네. 그러면 이제 다 잘 모르죠. 그래서 몇 사람이 아멘 하면은 이제 좀 분위기가 부드러워지죠, 이제. 그러니까 뭐 또 내가 설명하는 것이 좀 이게 어떤 그 감동적이지 못하다. 분명히 전달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실감 있게 되지 못하면 이제 물어보는 게 더 좋아요. 네, 물어보는 게. 그리고 이제 시험 들지 않을 분들한테는 조금 더 강한 질문을 해서 그러면 이제 성도들의 시선이 다 그쪽에 이제 집중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목사님 혼자서 그냥 열심히 막 강론하지 말고 네, 소통이니까요. 질문은 소통의 시작이다. 일부 경영학자들은 대기업이 겪는 손실의 30%가 상사와 부하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라고 말한다. 어떤 일이든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질문해라. 이것이 나의 가치에 합당한 일인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이것이 잘한 일인가?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코칭을 하면 오프닝 시간을 갖는데 이런 질문을부터 시작을 눈을 감고 내가 오늘 여기에 왜 와 있을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하면 애들이 이제 뭔가 자기가 여기 온 목적을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끝날 때는 다 눈을 감게 하고 자, 오늘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은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제 그걸 더 실천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중에 가서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없다가도 찾아서 실행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더 발전을 해. 그 실천하는 거를 누가 감독을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막 시작이 되죠. 이거 꼼짝없이 해야 되겠다. 네. 질문은 본능이다. 아이들은 말이 느는 30개월을 즈음하여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질문하는 횟수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38개월 된 아이의 경우 말의 18%가 질문이고 52개월에 20%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즉 5세 아이가 내뱉는 말에는 5번에 한 번꼴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렇게 끊임없이 던지던 질문도 5세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9살쯤 되면 점점 감소한다. 질문에 대한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무성의하거나 귀찮아하는 등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환경. 이런데 이제 자꾸 익숙해지면서 질문해봐야 손해야. 예. 질문을 다시 시작한다면 삶은 향기로운 들판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학교 보낼 때 선생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당부한다. 그러나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의 부모는 등교한 아이들에게 궁금한 건 참지 말고 꼭 질문해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론과 질문이 생활화되어 있다. 교사가 시간당 80번을 질문하면 학생들은 시간당 2번밖에 질문하지 않는다. 그러니 자기 학습이 될 수가 없죠. 모든 선택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질문이 오늘을 만들고 내일을 결정한다. 인간이 혹독한 환경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세계로 흩어져 사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에 적응하는 일은 곧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 열매를 먹어도 될까? 먹으면 어떻게 될까? 누구 먹어본 사람 없을까? 산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강에는 뭐가 살까? 사슴은 추워지면 어디로 이동하나? 짐승의 가죽으로 뭘 만들 수 있을까? 일에 의미가 없을 때 지금 이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잘하는 일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뭔가?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무의미한 일을 계속해.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까? 그냥 다 질문이에요. 결국은 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내가 질문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겠다 그러면은 내 설교가 이대로 가도 되는가? 뭐가 은혜롭고 뭐가 잘 되고 있나? 내 설교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런 몇 가지만 물어봐도 내 설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허리가 긴 개와 다리가 긴 개가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길까? 어느 쪽이 이길까요? 결론은 힘센 개다. 예스냐 노냐가 아니라 제3의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제3의 답을 찾기 위한 생각법을 누가 이야기를 했죠? 네, 전체적 생각법. 아인슈타인. 네. 이 사람은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전체적 틀 속에서 이걸 봐야 된다. 그럼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거 하고 저 사람이 저런 거 하면 그 다음에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원수가 생겨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3의 방법, 이걸 찾아내는 거죠. 정해진 선택지에서 선택 중에 선택하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막 이거저거를 놓고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면은 제3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놓으면 이제 3의 방법을 이제 찾으면 그런 갈등들이 이제 봉합이 됩니다. 질문은 마중물과 같다. 보이지 않는 것에 숨겨진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져야 하기 때문이다. 질문이 없다면 어떤 답도 얻을 수 없다. 질문은 마중물이 되어 숨어있는 답을 금세 꺼내줄 것이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질문해라. 질문은 자녀 인생을 바꾸는 힘을 지닌다. 물론 예, 아니오로 끝나는 폐쇄형 질문, 이걸 닫힌 질문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네. 먹었어? 안 먹었어? 이게 뭐가 발전이 됩니까, 이게? 네. 숙제 했어? 안 했어? 네. 이거 아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는 하지 마. 알았어?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이유가 뭘까? 개방형 질문은 방대한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상상의 폭을 넓혀준다. 예를 들면 이거 다시는 하지 마. 알았어? 이건 뭐예요? 이거는 폐쇄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는데 알았다고 하든지 몰랐다고 하든지 그럴 거고. 열린 질문. 이건 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거는 다양하게 뭔가를 생각해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제 생각, 어떤 답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법에서 질문을 다루는 거예요. 질문, 생각의 도구들을, 질문은 생각의 도구예요. 재능 개발의 도구예요. 모든 건 다 질문이에요. 앤서니 라빈슨, 질문의 수준이 생각의 수준을 결정한다.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가다. 결국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질문하고 답하는 일이다. 따라서 삶의 질을 높이고 싶으면 습관적으로 하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오늘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대로 살면 바뀌는 게 없어요. 내가 아는 그 상황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아이러니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부흥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새로 오는 사람을 쫓아내는 사람들. 네.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이게. 부흥이 되게 해달라면서 들어오면 새신자를 맞이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교회. 뭐, 이런 건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난 뭔가 변하고 싶어. 그러면서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 경우.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행동한다면 아는 테두리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새로운 변화는 절대로 안 일어나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경험은 이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뭐가 내가 아는 그 이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고정관념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네. 고대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교육 방법은 선생의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지닌 생각의 초점을 조절하고 학생 스스로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앞에 있는 사람도 소크라테스의 한파수를 이야기하고 이 사람도 소크라테스의 한파수를 이야기를 해요.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성공한 사람들은 더 나은 질문을 하고 그 결과로 더 나은 답을 얻는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좀 더 수준 높은 행동을 취할 수도 있고 수준 낮은 행동을 취할 수도 있어요. 수준 있는 질문이 수준 인생을 만든다. 사업은 경영진이 시장, 전략, 제품 종류에 대해서 올바른 질문을 끊임없이 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 부부관계 역시 어떤 때 갈등이 가능성이 있는지 서로 헐뜯는 대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할 때 좋아진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와 더 좋은 소통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질문만 계속 해 나가면은 거기에 대한 답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안에 있는 능력을 밖으로 끌어내는 키가 질문이다. 자동차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을 때는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손으로 조립 작업을 했다. 그러나 헨리 포드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을까? 네. 질문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리의 한계에 대해 의문을 가짐으로 인생의 벽, 사업의 벽, 부부관계의 벽,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벽을 허물게 되는 거예요. 이 벽이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이상은 안 받아들여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 벽 바깥에 있는 세계를 전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질문의 힘의 저자 제임스 파일 메리앤 커린치라는 사람. 뭐든지 알고 싶은 걸 알아내는 비결은 오직 좋은 질문을 하는 것뿐이다.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 질문을 잘하는 기술을 익힌다면 곧바로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좋은 질문 기법들을 확인하고 실행하는 법, 피해야 할 질문의 유형. 피해야 할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너 이런 짓 했어, 안 했어? 또 나쁜 일에 빠져들게 만드는 함정을 파는 질문. 욥의 나쁜 질문들의 유형, 가장 중요한 유형은 욥의 친구들의 욥에 대한 질문이에요. 욥을 정죄하는 질문이죠. 죄인을 만드는 질문이에요. 검사들이 하는 질문. 우리 교회 이제 그 사법시험을 이제 합격을 하고, 법원 대학원 졸업하고 합격을 해서 이제 군부대에 이제 군대 검사관으로 간 여자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왔길래 이 질문책이 마침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주면서 검찰관이니까 이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이 친구가 여자 이제 청년인데 어떻게 또 그렇게 훈련을 하고 군 검찰관으로 그래서 군단에 이제 그러니까 징계 이제 이 장병들 이제 그 헌병대 영창 보내는 징계 수위를 정하는 걸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군인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야, 다 가짜야, 다 가짜. 그거 진짜로 알지 말고 그냥 다 가짜로 알고 그 대신 젊은 장병들이니까 가급적이면 좀 줄여서 영창생활 많이 안 하게 해줘. 그거 뭐 진짜고 가짜고 뭔 의미가 있냐. 그리고 거기서 진짜로 그럴 애들이 몇 사람이 되냐. 아예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그냥 가짜라고 알고 그리고 그 대신 좀 줄여줘. 올해 형무소 생활을 안 뭐하냐. 그리고 이 책 가져가가지고 열심히 읽어봐. 무슨 질문해야 될지. 그래서 한 권 줬어요. 자, 어쨌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끌어내게 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질문들을 하면 안 돼요. 검사 같은 경우는 이게 거짓말 질문도 하게 되죠. 그 피고의 어떤 죄성을 끌어내는데 이게 정치권이나 이런 데 잘못 이제 되면은 죄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질문을 이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경청 기술을 연습하고 모든 단서를 활용하는 법. 미확인 보고나 소문을 접했을 때 필요한 질문하는 법. 질문 모델을 찾아내는 법. 대화를 언제 어떻게 조절할지를 판단하는 법. 질문은 즉각적 만족을 주는 대인관계 기술이다. 자, 질문의 7가지 힘의 저자, 도로 시리즈. 질문은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한다. 서술을 하느냐,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방향은 달라진다. 질문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의사소통 수단의 진보, 컴퓨터 상법을 배우는 것은 적절하게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다. 질문은 대답이다. 질문은 필요한 정보, 대인관계, 수립, 설득, 창의력, 생활의 중요한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고 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7가지는 첫째,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질문에 따라 답은 다 다르게 나온다. 자, 이런 질문. 미국이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공공연설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자,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미국이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공공연설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긍정적 질문을 하면 긍정적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정치할 때나 투표할 때나 이럴 때 그 설문지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자, 폐쇄적인 질문을 하면 단순한 답이 나오고 개방형의 질문, 열린 질문하면 다양한 답을 얻게 된다. 자, 그 회의는 언제 시작하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몇 시에 시작합니다. 병원까지 차를 태워다 줄 수 있나요? 네,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닫힌 질문이에요. 개방형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태워다 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없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면은 막 생각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책망적인 질문을 하면은 당연히 뭘 들어요? 변명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왜 자꾸 변명하냐고 그러면 안 돼. 왜? 자기가 변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변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정을 듣고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질문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그래서 질문은 뭘 만들어요? 답이 나온다.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뭘 알고 싶습니까? 자, 옆에 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세요. 알고 싶은 거. 네. 자, 김상선 목사님. 올해 연세가 몇이시죠? 올해가 연세가 아니고 나이가 54살. 네, 아주 겸손하게. 자, 그러니까 나이의 비밀이 지금 나왔어요. 네. 만으로 52살이었습니다. 어제. 자, 가족은 누가 계시죠? 또 딴 여자 이야기하지 말고. 아내하고 세 자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 상황을 알고 싶으면 가족 상황에 물으면 되는 거예요. 네. 알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김 목사님한테. 하루 일과. 네. 어제도 피었는데. 어제도 자, 당연히 이제 그런 질문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쪽에서는 그걸 진짜로 캐내려면 이제 더 이제 예리한 질문들을 막 해야죠, 이제. 뭐 이런 검사나 형사나 이런 분들은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되겠네요. 많이 해야죠. 질문하려면. 그럼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을 변호하기 위해 결국은 말싸움이니까.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 이야기는 첫째는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네. 둘째,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1943년 에드윈 랜드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걸으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딸은 어서 빨리 사진을 보고 싶어서 조바심을 치며 물었다. 아빠, 왜 사진을 금방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탄생한 게 플로라이드. 네. 아서 프라이드는 성가대원들이 찬송가에 표시를 해두는 종이 조각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떨어지는 걸 보고 책갈피에 종이를 붙여뒀다가 찢어지지 않고 다른 페이지 다시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뭐가 탄생합니까?
예, 포스트잇 메모지. 질문은 사람을 만듭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죠. 왜 하필 나야? 뭐 시키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왜 하필 나야? 이런 사람은 이제 피하려고 그러죠. 그럼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사람 발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셀프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한 질문. 나는 누군가?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항상 이런 질문을 자기한테 던지면 자기의 올바른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셋째,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 바바라 부시, 그는 영부인이 되면 문맹 퇴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것에 별반 지식이 없었다. 그런데 그녀는 전문가들과 회중 앞에 서서 이걸 말해야 했다. 그때 이분은 자기가 직접 말하지 않고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답을 말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만일 여러분이 대통령 부인이고 문명 퇴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말할 나위 없이 탁월한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그녀의 고민은 모두 해결되었다. 네. 지난번에 옛날에 이제 우리 부목사 이제 그 아들이 그 둘째가 내 방에 들어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 모형도를 놓고 자꾸 물어봐 얘가. 회의할 때도 만지작하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궁금한 게 뭐야? 그랬더니 왜 여기는 문이 없어요? 그러는 거야. 왜 여기 문이 없어요? 아니 갑자기 그 질문을 들으니까 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네 생각은 어떤데? 왜 여기 문이 없을까? 그랬더니 얘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거 가져가서 집에 가져가서 많이 보고 생각을 많이 해봐. 그리고 이제 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거든.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 생각은 어때? 예. 이럴 때 자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제가 그래야 몰랐을 때 네. 저 사람한테 기회를 자기 같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으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 자기가 문명 퇴치 운전을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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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요, 내가 몰라 물었어. 어떻게 자기도 그 사람도 잘 모르겠어. 그때가 너무 문제였는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누가 있을까요? 아니 신앙인들 같으면은 예수님이라면 뭐 어떤 생각을 우리한테 조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요셉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코칭 프로그램 속에 가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자원을 찾을 때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질문들을 제 삶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참 말이라는 게 참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다양성을 훈련을 공부를 하면 창의력에서도 예를 들면 그 밖에 또 다른 생각 이런 질문 하나만 해줘도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 근데 만약에 말이야 그거 말고 또 다른 생각이 있다면 한 2개만 이야기해봐. 이러면 이제 다른 생각을 또 짜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질문이라는 것이 아주 정말 뭐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인간관계 일이든
네, 그러니까 빨리 안 해? 왜 이래? 너 이렇게 안 할 거야? 너 몇 시까지 안 해는 혼날 줄 알아? 이런 거 안 해도 애가 엄마가 생각하는 시간에 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네. 저쪽 사람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의 그게 겁나게 지금 사실 불륜인 것을 자기가 옳다고 막 앞붙여갖고 근데 그 사람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야 돼요. 제일이 아니라. 근데 딱 고정적으로 해서 옳다고 해가지고 이쪽에서 말을 해도 그 말을 못 해드리고 안 할 때. 네. 아니 답답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우선 알아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면 뭐 본인이 책임을 지실 일 같으면 본인 생각대로 그냥 해 보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만류할 사람 같으면 만류할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용이 정확해져야 돼.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냥 상대나 내용이 없이는 뭐 자기 고집대로 하는데 그 사람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의 의견도 안 듣고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고 뭐 그런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서 뭐 살게 해야지 뭐. 근데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될 사람 같으면은 또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짜야 되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서 건져낼 사람 같으면은 네, 또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예요. 어디까지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질문. 종이를 반으로 접으세요. 모서리를 조금 찢어내세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느 쪽의 모서리인가? 크기는 얼마만큼 찢어야 하나? 그냥 찢으면 모두가 다른 이상한 결과를 가져온다. 막연한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이에요. 종이를 반으로 접으세요. 모서리를 조금 찢으세요. 그럼 도대체 어떤 모서리를 찢으라는 거고, 네, 얼만큼을 찢으라 그러는 건지 나중에 해놓고 보면은 다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왜 이렇게 생각을 그거밖에 못해? 막 이렇게 되는. 작은 질문 하나만 했더라도 어느 주말에 지방에서 친구들이 찾아왔다. 우리는 브로드웨이 쇼를 보러 가기로 결정했다. 나는 신문을 보고 마음에 드는 쇼를 하나 찾았다. 극장에 전화를 걸어서 그날 저녁 쇼가 몇 시에 시작하냐고 물었다. 몇 시에 시작하죠? 8시 정각입니다. 얼마죠? $20입니다. 끝나는 시간은 몇 시죠? 10시 15분입니다. 친구들과 나는 중심가 있는 극장으로 몰려갔다. 나는 몇 표소로 올라갔다. 오늘 표 넉 장 주세요. 매진됐는데요? 몇 주일치가 이미 다 매진됐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빠졌죠? 네. 이 사람은 그냥 물어본 게 몇 시에 시작합니까? 8시요. 얼마죠? $20. 공연이 끝나는 시간 10시 15분. 오늘 표 있어요? 이 말 빠졌어요. 오늘 표 있어요? 이 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질문이 빠짐으로 인해서 허탕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네. 다 물어봤어. 몇 시부터 일하죠? 이런 업무 보세요. 그런데 오늘 휴일이에요? 아니에요. 가보니까 휴일이요. 예, 이런 경우들 정말 많습니다. 핑크 팬더 영화에서 클루즈 형사가 계단 올라가다가 남자 한 명과 개 한 마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당신 개가 사람을 묻니까? 아니요. 며칠 뒤에 클루즈 형사는 개에게 물린다. 아니, 당신 개가 물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 화가 나서 그가 묻는다. 그 남자의 대답은 이건 내 개가 아니요. 자, 어떤 질문이 빠졌죠? 네. 그 개가 당신 개예요? 아니에요? 네. 이런 걸 이제 무슨 질문이라 그래요? 확인 질문이에요. 확인 질문. 그래서 자꾸 확인해야 돼. 이걸 확인을 안 하니까 내 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런 걸 이제 물어보면 그건 제가 전하는 본래의 취지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물어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네. 작은 부속 하나가 빠지면 우주 로켓도 뜨지 못한다. 마찬가지다. 작은 질문 하나가 빠져서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될 때가 많다. 모르면 뭘 해야 돼요? 확인 질문해야 돼요. 확인 질문. 사람은 참 생각이 다 달라요. 나는 지금 이거를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새로 사다 달라고 해석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사오면은 내가 언제 그거 사다 달라고 하냐 그러고, 아니 아까 당신 나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지 않냐 그러고, 이런 해석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확인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확인 질문이 필요해요. 정말 주의 뜻은 무엇일까? 올바른 해석은 무엇일까? 내가 해석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진정한 참된 해석인가? 그 몇 가지만 물어보면 그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답을 찾아갈 수가 있죠. 근데 실컷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 때 전에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16장에 자주장사를 이야기할 때 나는 자두장사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자두장사로 막 애들한테 여러분 자두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죠? 막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누군가에게 확인을 했다면, 주석이나 이런 걸 보고 확인을 했다면,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자두 비슷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네. 또 오른쪽 강도가 천국의 왼편 강도. 예.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란 강도가 오른편이에요, 왼편이에요? 왼편 강도예요. 그럼 우리는 다 오른편이야. 그 이상하게 오른편. 네. 예. 그러니까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으면 진짜 사실인가? 그럼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딱 선택해 놓고도 이게 정말로 주님의 뜻인가? 이 본문 해석에 대한 것이 진짜 옳은 것인가? 라고 해놓고도 또 질문이 필요해요. 이게 과연 맞아도 오늘 여기 온 사람이 이 본문서, 이 설교와 합당한가? 네. 아니면 이걸 들었을 때 지금 상처받고 왔는데 이 설교를 들었을 때는 더 시험 들어서 갈 상황이, 대상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러 온 대상이 누군가? 이 설교에 맞는 내 톤은 어떤 톤이 필요한가? 어떤 건 높여야 되는데 어떤 건 높이면 성도들이 긴장을 하고 이게 설교가 막 살벌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설교를 해놓고 오전에 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톤이 높아지고 왜 이렇게 얼굴이 굳어질까? 이거 아닌데 벌써 성도들의 얼굴도 벌써 다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닐세라 나가면서 별로 웃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두세 가정이 안 보이네, 이거. 새로 나온 사람들 중에. 아, 큰일 났다, 이거. 떨고 졌나 보다, 이제. 그래서 몇 주 뒤에 다시 전화했는데 다행히 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거 아니더라고. 근데 똑같은 본문을 그렇게 해놓고 야, 이거 2부 예배 시간에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아주 톤을 낮추고 부드럽게 얼굴은 피고 그리고 좋은 말로, 예.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제 얼굴이 다 이제 피지요, 이게. 나가면서 인사하면 다 밝게 웃고 나가면서 다 그냥 막 인상 쓰고 그냥 막 이러고 가면은 이게 밖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딱 보면은 이거 오늘 목사님이 뭐 야단쳤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질문은 감정을 진정시킨다. 이 상황이 정말 내가 화를 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질문을 화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 많죠. 질문은 상황을 통제합니다. 면접할 때 고용주만 질문하게 두지 말고 구직자 역시 질문해보라. 어떤 직책을 구할 때 그냥 자기 설명만 하지 말고 이 직책에는 어떤 자격과 능력이 필요합니까? 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묻는다면 면접관들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겠죠. 예. 그렇지 않아요. 보통 요즘에는 다 창의력과 그 회사에 유익되는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창의적이고 특별한 질문을 오히려 던지는 사람들은 관심 있게 볼 수가 있죠. 네. 마음을 열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 길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오늘 학교에서 재밌었던 일은 없었니? 가장 무서웠던 일은 뭐였니?
학교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잘 안 됐다고 생각하는 일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그러면은 아주 막 실감나게 이야기를 하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되는 일들,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개발해보라. 자, 여섯째,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질문을 할 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잘 듣는 것은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머리와 가슴으로 듣는 것이다. 잘 듣는 기술을 가져야 한다. 최근 회사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0%는 직장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 귀담아 듣기라고 했고, 가장 부족한 기술이 귀담아 듣기라고 한 사람도 28%였다. 귀담아 듣지 않으면 실수하게 된다. 지역 상인들에게 쿠폰 광고를 해준 한 영업사원은 최근에 큰 실수를 했다. 그는 전화카드를 파는 상인과 계약을 했는데 그 상인은 24달러에 200분 통화, 120달러에 1000분 통화라는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잘못 알아듣고 24달러에 2000분 통화, 120달러에 10,000분 통화라고 광고를 내보냈다. 말할 것도 없이 더 이상의 거래는 성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확인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확인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확인 질문. 자기 생각을 확인해보고 또 상대방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코칭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상대방이 쭉 이야기한 거를 내가 다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맞습니까? 상대방이 점수를 주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내가 쭉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상대방이 의도한 대로 어느 정도 접근을 했는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훈련이에요. 제대로 알아들어야 올바르게 100%는 없어요. 아무리 정확하게 들어도 미스가 생겨요. 그래서 보면 뭐 대화하다 보면 나중에 다 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저쪽은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네.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된다. 심리치료사인 베스 엘 토퍼는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환자에게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유도 질문한다. 그럼 환자 스스로 뭔가를 깨닫는다. 그리고 그 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의지를 갖고 건강을 회복한다. 사람들은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가장 잘 기억한다. 만일 누군가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무언가를 깨닫고 하게 하고 싶다면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질문을 해서 스스로 그 답을 찾게 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그 청년하고 상담을 하는데 엄마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관계로 생각을 해볼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해요? 고객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엄마는 고객이고 나는 직원이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고객이 이야기를 할 때 직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고객이 컴플레인 하는 것을 직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엄마를 고객으로 생각한다면 엄마가 컴플레인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결된 일들이 좀 있어요. 고객께서 지금 본인에게 계속 컴플레인 하는 게 뭡니까? 예. 우리 고객은 옷을 벗으면 이쪽에다 두라고 그러는데 나는 자꾸 저쪽에다 둡니다. 고객이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바꿔야죠. 그럼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대상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따라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대상에 따라서 우습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엄하게 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해라. 우리는 보통 자녀는 지시하고 명령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자녀는 또 별다른 인격체예요. 그래서 강요하지 말고, 야, 너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돼? 그보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떤 질문이면 될 것 같아요? 몇 시까지 마칠 수 있을까? 그러면 자기가 시간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시간을 이야기했더니 얘가 너무 넉넉하게 이야기를 해요. 많이 놀겠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들이 쭉 가면 서로 적당하게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엄마가 듣기로는 중간에 많이 놀겠다는데 노는 거 참 좋아. 또 어떻게 놀고 싶어? 놀지 마. 그러면 이제 이건 대화가 더 이상 안 되고 어떻게 놀고 싶은데? 그러면 지가 놀 계획을 쭉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통해서 네가 공부와 관계된 어떤 부분을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관계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게임하고 그러면 항상 물어본 게 그거예요. 아들, 지금 뭐해? 게임이요. 게임. 그럼 그 게임을 통해서 뭘 배우지? 배우는 게 있으면 공부 중이고 배우는 게 없으면 딴 사람이 만드는 거에 시간 낭비야. 그럼 그 다음부터 뭐해? 게임. 이제 그 다음부터는 게임이라고 안 하고 뭐 하지? 공부 중이에요. 공부 중. 그럼 뭘 배워? 다 커가지고도 요즘에도 이제 한국 나오고 그러면 지가 쉬는 시간에 게임 하잖아요. 그럼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웃습니다. 어쨌든 질문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변화시켜 줍니다. 자꾸 지시와 명령, 훈계, 했어 안 했어 이거는 갈등을 만드는 것이고 질문은 서로 소통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질문을 한다고 해서 질문을 하는데 사람은 아는 만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서만 질문을 해요. 결국은 나중엔 따지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질문법을 배워야 돼요. 이런 질문, 이걸 알고 싶으면 이런 질문법을 배우고, 자 귤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귤에 대해서 묻는 질문법을 배워야 되고, 과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과자에 대한 질문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아는 거는 귤밖에 몰라. 그러면 계속 이 사람은 귤에 대한 질문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질문하는 공부법 하버루타. 하버드 대학교의 유대인 30%, 한국계 학생은 1% 정도. 노벨상 수상자는 유대인 30%. 원인은 어디 있는가?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하버루타에 있다. 어떻게 하버드 학교겠니? 하버드 입학 논술 문제가 아버지랑 내가 식탁에서 토론했던 내용보다 쉬웠어. 이것이 유대인의 위력이다. 유대인들의 질문과 토론을 통해 자립심을 기르는 데 교육에 초점을 둔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법은 왜라는 질문을 끊이지 않게 한다. 질문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무것도 묻지도 대답하지도 못하는 성인으로 자란다. 유대인의 교육법, 하브루타의 핵심은 아버지가 주도하는 질문과 토론이다. 아이들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와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토론하고 논쟁한다. 사소한 질문과 대화들을 반복하는 동안 아이의 뇌에는 놀라운 자극이 일어난다. 이 사람들은 밥상머리에서 토론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밥상에서 이야기하면은 복 달아난다고 조용히 하고 밥 먹어 라고 하죠. 네. 그러니 세상에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거? 미국 유대인들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예시바에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예시바에서는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하루 15시간이 공부하고 그중 10시간 이상을 하브루타로 공부해요. 서로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교육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다큐를 찍으면서 여기를 가봤잖아요. 가봤는데 그냥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도서관이 그냥 시끌벅끌한 시장통이야. 우리는 도서관에 가서 조용히 해야 되는데 거기는 서로 토론해요. 계속 묻고 듣고 토론하고, 거기서 토론하는 건 율법 아니면은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자기 생각을 발전시키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사회 무대로 나왔을 때는 이게 경쟁력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이 이제 다뤄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죠.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 질문하고 토론하는 교육 방법이다. 하브루타는 의사소통의 능력, 경청하는 능력, 설득하는 능력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다. 하브루타는 질문으로 시작해 질문으로 끝난다. 질문이 좋아야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질문이 나쁘면 싸우고 끝나요. 네. 수준 높은 질문을 하고 아름다운 질문을 하고 진정성이 담겨 있고 발전적인 질문을 해야 좋은 토론이 돼요.
한국 교육은 미국의 NTL에서 발표한 피라미드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바로 선다고 생각한다. 피라미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한 다음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비율을 피라미드로 나타낸 거다. 강의만 계속 들은 아이들은 5%밖에 안 남아요. 공부한 게. 그 다음 단계는 읽기를 계속하는 애들은 10% 정도가 남아요. 시청각 교육을 받으면 20%가 남고 현장 견학을 하면 30%가 남고 그룹 토론 공부를 하면 50%가 남고 직접 자기가 해보면 체험을 하면 75%가 남고 자기가 친구를 가르치면 90%가 남아요. 그러니까 토론과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남아있는 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네. 유대인이 성공하는 인재들이 많은 이유는 맨 아래 친구 가르치기의 효과 때문이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남는 비율이 훨씬 넘죠, 이게. 실컷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배운 게 뭐야?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 책을 요약 정리해서 딴 사람한테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은 그 책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남게 되는 거죠. 미국 세인트 존스 대학교는 100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일이 4년간 배우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평소 책만 읽어요. 이 세인트 존스 학교가 작년인가 2, 3년 전에 미국에서 학부로서 제일 유명한 학교로 선정이 됐죠. 이 학교가. 4년 동안 100권을 읽고 토론하는 게 수업이에요. 수업 때는 말만 합니다. 심지어 필기하는 순간도 목격되지 않아요. 세미나 수업이 이 학교의 주목할 만한 특징인데 이 세미나 수업에는 2명의 교수가 자리 잡아요. 그리고 교수들은 최대한 말을 아낍니다. 가끔 질문만 던질 뿐이에요. 방향만 잡아주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돕는 역할만 해요. 배움은 질문하고 생각을 나누게 함으로 극대화됩니다. 이 학교에서 2학년 교재에서 읽고 토론하는 책이 구약과 신약 성경이에요. 2학년 때. 예.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에게 학부모 부모들은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유대 부모들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니?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한국 부모는 떠들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유대 부모는 많은 질문해라. 성경이라는 책은 어떤 책일까? 사실 성경은 질문의 원전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후에 처음으로 일을 맡기신 것이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의 이름표를 준 게 아니라 아담에게 그들의 특징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라고 합니다. 아담은 많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저의 특징은 무엇인가? 뭐라고 이름을 주면 잘 맞을까? 이후부터 성경은 수많은 질문들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막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항상 질문을 던지셨고 그걸 통해 답을 주시고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던져진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책이에요. 인생은 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죽음은 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질문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답을 알기 전에 먼저 그 이면에 있는 질문을 이해해야 돼요. 산상수훈, 팔복. 우리가 팔복을 그냥 팔복을 줄줄줄 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을까? 그 모인 사람들 이전에 온 인류는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을 하고 싶은가? 모든 인류는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행복의 길이 뭐냐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수많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이 필요할까요?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활용했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고 활용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듣고 지나가 버려요. 네. 질문은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을 개발하고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고 세상을 연구하고 다스리는 열쇠다. 그러므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좋은 질문을 연구하고 훈련하라. 모든 것은 질문을 통해서 나타난다. 질문을 하면 자기 것이 되고 질문이 없으면 흘러가는 다이아몬드가 된다. 자, 복습과 자기 삶 점검. 대화법과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질문. 질문의 뜻은 뭡니까? 알고 싶은 것을 물어보고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자, 좀 넘어가시고 여기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한 팁. 질문의 중요성 인식하고 의식하고 항상 좋은 질문을 준비하고 사는 훈련. 5가지 성품 개발 질문 연구하고 훈련하기. 경청 잘하기. 3가지와 경청 상황. 본능, 감정, 현장. 때에 맞는 질문 연구하고 실습하기. 실행과 수정 반복. 당일 질문 체크하기. 오늘 내가 질문들을 뭘 했는지, 그리고 오늘 던진 질문 중에서 잘한 질문은 뭐고 가장 잘못된 질문은 뭔가. 가끔가다 말을 해놓고 나면은 아,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빵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질문하는 훈련을,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게. 네. 자, 이해됐습니까?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